이 그랜드 캐니언 가는 달려가는 길에서 또 그 캐니언에서 그 주위에서 며칠 자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토양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사회 현상을 또 과학의 현상을 인간적으로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해내는 이게 더 중요하다. 왜 인문학이라는 건 뭡니까? 통해서 사람의 문이라는 얘기거든. 사람 인자에 문자라는 게 그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 사람의 문의가 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서양의 휴머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은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전문학자는 많이 알아야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회에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유명한 왜 그 박경리라는 분이 쓴 토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내가 감명 깊게 봤는데 여기에 대한 그 연속극도 나왔잖아요. 서희에 대한 얘기. 참 그 재밌게 흙냄새가 풀풀 나죠. 이런 흙냄새 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요새 흙냄새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기후위기가 되면서 다시 흙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 분별에 대한 얘기에 전체적으로 이게 102개의 논문들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많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 그중에 한 개를 얘기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 그런데 그 툰베리의 툰베리가 아니라 인류 학자의 글을 얘기할 게 아니라 글도 물론 얘기해야 되지만은 내 생각을 좀 얘기하자. 이런 생각에서 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한두 챕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토양, 토양 또 이응구 동토도 토양이란 말이에요. 토양과 이응구 동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토양에 대해서는 제니퍼 스윙이라는 그 토양탄서 과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물론 콜로라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토양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글의 첫 줄, 전 세계 토양은 3조 톤이 넘는 탄소를 품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탄소와 대기의 탄소와 전 세계 식물이 품은 탄소를 모두 합친량의 4배가량이 된다. 그러니까 흙에서 품는 탄소가 모든 대기에서 갖고 있는 CO2, 그리고 모든 식물이 품은 탄소, 이 합친 거는 4배가 된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못 했거든, 사실. 근데 이걸 연구한 학자예요. 음, 근데 이거 글이 너무 깊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북극권, 육지와 바다 및 해저에 걸쳐 있는 오래된 탄소와 메탄의 방대한 저장고는 잠자는 거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거인이 깨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해빙이 녹잖아요. 녹으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가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뭘만 걱정을 했냐면 우리가 땅 속에 들어있는 석유를 해가지고 그냥 그 탄소가 탄소로 어떤 그 모든 플라스틱, 물론 좋은 거죠. 플라스틱 좋은 점도 많지만은 이 플라스틱 만들어내고 또 자동차 휘발유 떼고 하면서 기후가 급속하게 더워진 줄 알았는데 그것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걱정이 되는 거는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가 이게 녹아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좀 이 소위 바이칼 호수에서 이 뿜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메탄 가스예요. 땅 속에 들어있는 CO2 이게 솟아오는 이 녹아가지고 말이야 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다.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토양탄소 저장고를 늘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 우리 세계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있다. 이게 학자들이 이게 제대로 다 연구를 해서 나온 논문들이고 한두 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나온 논문들이에요. 그 논문들의 정수가 이 툰베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툰베리가 아니라 이 수옹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난 논문 중에 하나가 이거 연구 동통 위리안 구스타프손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스톡홀름의 유명한 생지화 교수입니다. 이 연구 동토는 영어로 그 포마 프로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연구 동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년 내에 육지 또는 바다에서 대기로의 대규모 탄소 순 이동을 일으켜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연적인 과정은 손에 눈을 꼽을 정도로 적다. 그러니까 육지나 바다에서 나오는 CO2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양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최악의 후보를 꽂히는 것이 요즘은 북극에서 진행되는 영구동도 해빙과 해저의 메탄 수화물 붕괴다. 조금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메탄 수화물 쏟아져 나오고 특히 그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에서 CO2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권 육지와 해저에 걸쳐 있는 오래된 탄소와 메탄이 이 방대한 저장고는 잠자는 거인이다. 참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들이 옛날부터 꾸준히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아주 더 연구가 깊어진 거죠. 그래서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탄소 예산의 이 점을 IPCC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를 1.5도 또는 2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전부 그런 얘기예요. 블랙 카본 맨 밑에 블랙 카본 배출 저감은 북극의 유전과 가스전에서의 가스풀의 문제를 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북극의 영구 동토와 메탄 수화물이라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됐으니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제사회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논문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글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논문도 많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논문들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여러 유명한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도 많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과학적 증거로 나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북반구의 내륙 및 해저 연구동포에 대한 연구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속에 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 북극에서 이거 연구동토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리는 그런 지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나가겠습니다. 마무리로 너무 절망만 들어요, 사실 이런 책들만 보면은 특히 최근에 툰베리그를 보면서 참 염려가 많이 돼서 옛날에 내가 본 책들 예를 들면은 아, 과학적 환경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휴머니스틱한 환경주의자들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란, 특히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환경운동 진영과 일반 대중에게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을 안 봤겠어요? 봤지. 몇 권 봤어요. 아,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미카엘 리그 셀린버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인이
한국 사람이야. 헬렌 지현리. 사람들은 잘 깊이 있게 모르는데 나는 이런 좋은 책이 나오면은 그런 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을 봐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는 그 와이프가 한국 여자더라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지후를 위한다는 책을 썼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본래 원서명은 아포클립스 네버. 어? 그러니까 아포클립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재앙적 멸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멸망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런 타이틀로 책을 썼어요. By Environmental Alarmism Hurt Us All. 응? 이게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책을 써서 내가 이 책을 또 사서 봤지 않겠어요? 이게 20년, 21년에 나온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서점에서 보니까 이게 46번까지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나온 거야. 이게 어렵지는 않지. 이 책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새로운 책이 이 툰베리의 책이에요. 툰베리의 책에 나오는 논문 저자들은 이런 책들 정말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마음이 좀 놓이지. 또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건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건데 멸종 저항 운동가 예를 들면 Extinction Rebellion Activist라고 하는데 멸종 저항 운동가 등 급진적 기후 활동가들이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후 활동가들은 얌전히 키워졌다. 내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활동가들 보면 좀 끔찍하거든. 그야말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어, 어, 그 뭐야 그린 어서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활동가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그 아주 당돌해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얌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해. 따라서 아직은 셀렌버거 같은 자칭 휴머니즘의 소리가 크게 들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선진국의 거센 기후 활동가들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아직은 필요해요. 당분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친 대재앙을 강조하는 소식 말고도 다른 목소리도 좀 들어보자.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또 여기 보면 다 그것 같아. 이 지구를 위한다는 책, 아포칼립스 네버 같은 책을 보면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사실. 금년에 나오는 IPCC 회의에 나온 것도 그렇고 너무 절망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급진적인 말이요. 저항, 그 멸종 저항 운동가들의 얘기에만 너무 기울이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중은 제대로 우리가 갖고 보자. 응? 당장 맨날 사진이 이런 게 나오는데 맨날 TV에서 뉴스에서 이런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동토가 녹아가지고 또 이 대기나 이런 석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더 엄청난 위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CO2가. 그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을 갖고 우리가 보자. 그렇지만은 기후위기에 너무 기죽지는 말자. 그러나 기후위기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같이 이 소의 희망, 소의 어떤 그 우리가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걱정하는 책도 좀 보자. 그러면서 희망을 갖자. 이 소의 균형을 갖자.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게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가 여기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